네, 중국 증시와 경제 전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김경환 하나금융투자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들어서 일단 중국 증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본토 증시라고 부르는 상해 심천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안 좋았었습니다. 미국발 긴축 이슈도 있었겠습니다만 수급이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12월 14일이 이제 고점이었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1월 들어서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상해 종합 지수는 이제 저희 코스피랑 비슷하게 보실 수 있는데 7.7% 정도 하락을 했고 그 심천의 창업판이라고 그래서 차이넥스트로 불리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지수는 무려 17%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홍콩 증시하고 좀 따로 봅니다만 네. 본토 증시 중심으로 좀 많이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외국인은 오히려 샀고요. 로컬 기관들 저희가 이제 펀드들이나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12월부터 자금들이 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거래 대금이 네. 급감을 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외국인은 좀 받치는 역할을 했고 사실 중국 증시는 아시겠지만 후션강통이란 걸 통해서 홍콩을 거쳐서 이제 본토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1월 달 들어서 일평균 순매수액은 거의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위안화가 강세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본토 증시가 빠질 때마다 외국인은 샀고요. 반대로 여전히 비중이 높게 차지하는 로컬 이제 국내 기관들은 계속 파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면서 둘의 이제 어떤 방향성 자체가 엇갈린 그런 1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춘절 연휴가 이제 굉장히 중국에서는 긴데 이 춘절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에 나왔던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월 달에 누적해서 1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된 셈이고 또 춘절 연휴 직전에 자금을 좀 현금화하는 수요도 좀 있었고 워낙 최근에 중국에서 좋았었던 그 특정 테마라든지 성장주들이 기관들이 좀 많이 팔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화 장세가 시작된 지가 사실 5년이 채 안 돼서 네. 기관들도 약간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의 일부 개별 중소형주 종목이 움직이듯이 펀드들 수급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가끔씩 보이는데 작년 1월 달에도 마오타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소비주 같은 대표주들이 한번 폭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12월 이후에 이제 하락의 어떤 패턴을 보면은 중국 소수 이제 특정 테마 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았었던 게 전기차, 또 CATL로 불리는 배터리 관련주들, 또 중국의 국방이나 군수 같은 일부 정책 테마 업종들, 또 제약이나 이런 쪽에 이런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수급을 볼 때 많이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차익 실현의 압력이 높다라고도 보고 있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고 또 이 1월 달에 이제 중국 경기라든지 또 소비 관련 우려들이 더 깊어지면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근데 춘절 연휴 직전에 하락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각종 수급 지표들은 단기 바닥 확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네. 펀드들이 워낙 많이 줄였기 때문에 2월 장세 이제 오늘 시작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부터 다시 거래가 시작이 됐죠? 네, 오늘 일단 본토 증시, 그러니까 홍콩 증시는 금요일 날 시장 끝나고 이제 개장을 했었고, 네. 본토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 거래일인데 상해 종합 지수 중심으로 해서 이제 2% 가까이 정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반면에 금요일에 먼저 반등하면서 개장을 했었던 홍콩 증시는 오늘 아시아 증시랑 같이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올해도 중국의 2월 효과가 좀 발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 증시에서 2월 효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약간 경제나 정치 특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상해 심천으로 구성되는 본토 증시가 이제 지난 20년 동안 월별 상승 확률, 그러니까 주가가 플러스가 나올 확률을 보면은 2월 달이 77%로 12개 달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11월 달이 이제 두 번째로 높은 확률인데 네. 2월 달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 지표 발표도 공백이고 또 실적 발표도 3월이나 돼야 나오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적은 가운데
정책들이 좀 쏟아집니다. 정책이 쏟아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인대, 양회라고도 불리는 회의가 이제 통상 3월 5일 정도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회의를 앞두고 주무부처들이나 이제 공무원이라 불리는 이런 정부들 그리고 각 지방정부 30개성이 정책들을 좀 쏟아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입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책들 효과가 경제 지표는 안 보이는데 이제 막 정책이 발표가 되니까 돈도 좀 많이 푸는 시즌이 1, 2월 달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2월 달에 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월별 상승률에서 2월 달이 제일 높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2월 달 효과라고 좀 얘기를 하고 혹은 전인대 장세라고도 2월 달에 미리 땡겨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흐름 자체가 지금 올해 상저하고로 상반기에 이제 조금 경기도나 압력을 막아야 되는 부양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중국 정부가 지난 12월 달에 당의 회의가 우선시되는데 그러니까 국회보다는 오히려 중국 당이 우선이라서 12월에 있었던 경제공작회의라는 당의 회의에서 이미 부양책을 세게 쓸 것이고 전진 배치해서 올해 부양책을 좀 상반기에 이미 좀 속전속결하겠다는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2월 달에 각 지방 정부들이 제시한 목표들이나 3월 5일에 있는 전인대 앞두고 부양책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네. 2월 달 증시는 1월에 좀 깊게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자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나온 저희 월간 전략에서도 그런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2월은 경제 지표에는 공백이 생기지만 이제 3월에 양회를 앞두고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분위기상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중국의 어떤 이런 경기 부양책 같은 이런 정책들이 상반기에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또 연구원님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뭐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긴축 재정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네. 긴축 환경도 어느 정도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지적하신 대로 속전속결이 필요한 이유는 어느 나라든 연준과는 싸울 수 없고요. 미국과 싸울 수 없고 미국이 또 긴축을 하고 주요국들이 통화 정책을 이제 어떤 회수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여력이 있을 땐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올해 중국 정부의 정책은 약간 청개구리처럼 다른 나라들과 좀 반대로 좀 행보가 예상이 되는데 당연히 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작년에 이미 선제적으로 좀 긴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팬데믹 구간인 지난 2년 넘게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방역도 좀 빨리 했었고 회복도 좀 빨랐고 또 정책의 회수인 긴축도 좀 빨랐습니다. 특히 작년에 중국의 대출이나 유동성 증가 같은 것들이 이미 1년째 넘게 둔화가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긴축 부담이 낮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하반기까지 그 장점이 유지가 되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여러 가지 긴축하기 전에 빨리 하자라는 게 중국 정부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비록 작년에 연간으로는 8.2% 성장을 했지만 사실 분기별 흐름으로 보면 작년 5월, 6월 이후 고점을 형성하고 이미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소비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성은 굉장히 당위성이 지금 이미 확보가 됐고 12월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경제 공작회의 우리로 치면 경제 업무회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의에서 이미 금리 인하나 또 통화량 확대, 또 재정 정책을 좀 미리 1분기에 좀 빨리 당겨서 인프라 투자나 텍스 컷, 감세 정책 같은 것도 좀 시행하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말을 좀 지키고는 있습니다. 1월달에 증시는 안 좋았지만 1월에 있었던 중국의 각종 인프라 투자 관련된 저희 선행 지표들이 좀 있거든요. 채권 네네. 발행이라든지 재정 지출 준비나 총알을 좀 확보를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는 아쉽게도 3월에나 확인이 되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확보된 총알을 가지고 건설 착공이라든지 혹은 소비 부양책 관련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또 금리 인하의 효과 이런 것들도 1분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중국 증시도 그렇지만 모든 걸 좀 땡겨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정책을 쓰면 쓸수록 중국 시장이 좀 어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누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국 증시나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뭐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을 앞세워서 굉장히 이제 좀 경기가 약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동계올림픽도 개최되고 하니까 코로나19 관련 정책에도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좀 있거든요. 방역 기조가 달라지면 중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저희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 특히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갑자기 바꾸겠다는 얘기를
체제적으로 볼 때 혹은 뭐 정치 사회적으로 볼 때 쉽진 않을 겁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그 제로 코로나 전략 자체가 서비스업이나 소비 심리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위축을 시켰고, 심지어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는 환경 규제 때문에 생산이나 이런 것들도 중단을 좀 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서 네. 설상가상으로 경기에 영향을 더 주게 되죠. 저희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있는 전문가들과 얘기들, 현재 지인들과 얘기 좀 해보면 베이징 올림픽을 조금 빌미 삼아서 실제 명분상으로는 제로 코로나 유지라고는 얘기하겠지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경기와 방역 사이에서의 조율, 가성비 같은 것들 이제 좀 무게를 어디다 둘 거냐를 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좀 많이 듣고 있고, 네. 여기에서 유입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영내에선 철저히 잘 막았지만 이거 올림픽 이후에 이제 패럴림픽이 3월 15일쯤 끝나지만 그 이후에는 역의 유입을 좀 빌미로 어느 정도 이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고, 최근에 시안이나 이런 데 철저히 봉쇄해서 정말 타격을 줬던 것들처럼 실제로 2분기부터는 경기에 좀 더 무게를 실는, 그래서 방역을 좀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경기가 지금 영향을 방역에서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리오프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컨택 서비스업이나 뭐 외식, 면세 뭐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이 클 텐데, 실제로는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국 경기는 1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고 2분기 정도는 이제 소비 경기의 바닥 정도로 보고요. 만약에 저희 예상대로 실질적으로 방역 조치가 조금 은근슬쩍 완화가 된다면 소비 경기나 서비스업 경기도 2분기부터 반등을 좀 하면서 미니 사이클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중국 증시 입장에서도 가장 지금 부진한 업종이 사실은 제조업이나 이런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그 경기 민감 업종들은 사실 주가 작년부터 좋았지만 소비주들이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네. 소비주가 2분기부터 반등 시도를 좀 하면서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특히 또 우리나라에 또 화장품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소비재나 중국의 그런 리오프닝 관련 업종들은 반등 시도를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중국 증시 매수 업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 시가총액 구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증시는 당연히 올림픽 이후에 방역 완화 가능성을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아직은 추측이고 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상반기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시장의 흐름 자체는 반등 시도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증시에 좀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미 주식 가지고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2월 이후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규제라든지 이런 피해가 컸었던 홍콩 증시 쪽에 지수형 상품 혹은 또 홍콩의 빅테크나 플랫폼 기업들이나 소비재 대신 많이 빠져서 점진적으로 조금 한 6개월 정도 짧게 보신다면은 단기 매수 권고를 해드리고, 워낙 그런 쪽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좀 있으셔서 단기적으로 좀 보겠다 혹은 조금 중국의 어떤 정책 흐름과 좀 배를 같이 하겠다고 보신다면 본토 증시의 이제 개별 종목 추천보다는 상해 과창판이라고 해서요. 스타 50 지수라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ETF나 이런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특정 소부장 반도체 이런 캐펙스 투자 많이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많은 상해 과창판이라는 지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저희 고객들에게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조금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리스크를 보시는 것보다는 네. 중국이 정부가 좀 키워주고 있는 육성 산업들을 투자하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네네. 중국의 그런 스타 50 지수 뭐 이런 쪽도 권고를 드리고요. 또 올해 소비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국의 제약주라든지 중국의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전기차나 배터리들도 최근에 조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었습니다.